네, 오늘의 두 번째 텐트입니다. 첼시의 1차전 0대2 패배. 2차전은 어떻게 하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또 쉬는 시간이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 있어야 얘기를 하죠. 오늘 진도 좀 더 나가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수업 진행할 거니까. 자, 자리에 앉으시고, 출석 부릴 거니까 바로 지금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자리에 안 앉으면 출석 인정 안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첼시가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에 찬스가 있긴 있었어요. 스털링 선수가 이제 슈팅을 때리기도 했었는데 쿠르투아에게 막히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경기에 있어서 첼시로 초반에 분명 경기에 있어서 기회를 잡을 만한 포인트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겠고요. 선제골 실점 이후에는 레알이 계속해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좀 무기력한 패배였다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코바치치도 이번 경기에서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 볼키핑도 좀 하지 못했고 패스 미스도 좀 다수 있었는데 코바치치가 포터가 결과만 좋았던 3월 일정 중 활약을 한 건 사실이나 올 시즌이 다른 시즌보다 기복이 좀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첼시 중원에서 이렇게 운반 연결고리 역할 할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점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코바치치는 본인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다. 생각보다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알의 중원에게 첼시가 많이 싸먹히는, 공략당하는 그런 여지를 더 남겼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미드필더가 있죠. 엔소 페란데스입니다. 엔소 페란데스는 레알 중원에 있어서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램파드도 사실 문제, 포터도 문제, 램파드도 문제. 중원 활용이 미적지근하다. 근데 그런데도 엔소는 본인의 역량만으로 그동안 존재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엔소가 대단한 선수임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엔소마저도 전술 지원 못 받고 사실상의 플레이메이킹을 본인만 하니 상대 압박, 견제, 집중되면서 고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의 배후 공간을 향한 공격적인 패스 시도에 첼시 수비진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죠. 설상가상으로 쿨리발리는 부상을 당했고요. 7월에 퇴장까지 겹치면서 첼시는 2차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연 일주일 만에 지금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은 램파드 감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위기의 첼시의 소방수로 부임한 램파드 감독이지만 울버햄튼전, 레알 마드리드전 2연패로 본인의 첼시에서의 2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소방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너무 아쉬운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는 논의를 치더라도 울버햄튼전 첼시가 너무 좀 무기력했습니다. 레알전은 그래,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좀 워낙 잘하는 팀이고 또 최근에 또 팀의 폼이 좀 올라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에게는 그렇다 치더라 한들 울브스를 상대로도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 램파드 감독에게도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죠. 두 경기에서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재는 여전했습니다. 하베르츠, 스털링 누구나 다 비슷했고 심지어 이 두 경기 이전 경기가 전설의 그 리버풀전이었어요. 리버풀전에 다들 보셨죠? 저도 중계하면서 진짜 내가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시각적인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도 안 들어간다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첼시의 결정력은 그날 경기도 너무 안 좋았는데 이후 경기도 비슷했다. 램파드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에버튼 감독으로서 램파드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첼시에서보다도 전술적인 문제가 에버튼에서 훨씬 더 컸습니다. 아무래도 뛰는 선수들의 면면이 첼시보다는 에버튼이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걸 떠나서 램파드 감독의 전술 운용도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램파드 1기 시절에 나타났던 중원 삭제 문제가 지금 2기 때도 여전히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에버튼 감독 때도 이 중원 삭제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선수들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의미 없는 U자 빌드업 전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버튼 때 어땠냐면 그냥 이게 표현을 하자면 이랬어요.
측면으로 벌리는 선수들만 있고, 지금 제가 이게 인원 개수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 그냥 이런 정도다. 거의 이런 구조일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메모장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간격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딱 저런 거예요. 중원의 간격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측면 말고는 공격을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당장 여기 있는 선수는 압박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에버튼 때도, 사실 첼시 1기 때도, 에버튼 때도, 첼시 2기도 똑같다. 램파드의 문제점, 중원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 측면 폭을 되려 벌리면서 공격진 간격이 넓어지니까 유기적인 연계가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팀 분위기가 안 좋고 성적이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진짜 별별 소식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사 봤을 겁니다. 영국의 배우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제임스 코든이 램파드 선임에 조언을 줬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참고로 이 소식은 제가 볼 땐 믿거나 말거나급 소식이다. 그냥 루머, 찌라시 정도의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제임스 코든, 이제 영화 비긴 어게인,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이제 키라 나이틀리의 친구 역할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팬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친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보일리와 코든은 친구 사이인데, 포터 감독 해임 이후에 보일리가 감독을 선임할 때 코든이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친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에비앙 한잔 하면서 탁 하면서, 야, 너 그래도 첼시 레전드인데 램파드 선임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겠죠. 근데 참고로 코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팬입니다. 램파드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 훌륭한 헤드라인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건 찌라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담으로 이제 보엘리 부임 이후에 진행했던 모든 부분이 냉정히 말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죠. 보일리 어떤 선택을 했느냐? 첫 번째, 투의 경질, 포터 부임.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결국 램파드가 돌아왔지만 지금 효과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다. 왜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제가 아직도 그 벨링엄 일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첼시의 전 구단주가 누구였죠? 로만입니다. 인물에 대한 어떤 이것을 이투족을 떠나서 구단주로서는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단주로서. 어디까지나 구단주로서. 감독을 자주 바꿨지만 타이밍이랑 효과가 기가 막혔습니다. 스콜라리 경질하고 히딩크가 부임했을 때 FA컵 우승 바로 했었죠. 자, 그리고 2011-12 시즌에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를 경질하고 디마테오가 부임하면서 그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이 있죠. 램파드 경질 이후에 투엘이 부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로마는 정말 그 경질을 하는 타이밍, 어떤 인물을 시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소방수로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내는 타이밍이 진짜 유독 기가 막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단주로서 봤을 때는 첼시에 대한 애정, 축구에 대한 이해도, 그런 판단들이 워낙 귀신 같고 기계적이었던 아주 정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첼시 팬들에게는 최고의 구단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토드 볼리는 지금 선택하는 게 다 애매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토드 볼리에 있어서는 분명 아쉽다라고 첼시 팬분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첼시의 최근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올 시즌이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램파드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위닝 멘탈리티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 램파드의 목표 중 하나이며 선임의 이유일 텐데, 최전드 출신이니까 선수들의 그래도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 램파드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현재로선 과연 가능할까? 일단 아직까지도 무득점이고요. 동기부여, 경기 운영에 있어서 포터 때와 과연 극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코바치치마저도 이번 경기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1차전 0대2 패배입니다. 2차전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첼시가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램파드까지 희망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필기 다 끝났죠? 자, 이제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 충분히 쉬고 왔죠? 화장실 못 가요? 3교시 끝나고 가요. 3연강. 아니, 지금 진도를 못 나갔다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출제, 아니 봤는데 지금 어디서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될지 모르겠어.